이성윤지검장 교체 얘기하셨다는 말이 있는 게 맞나요? 인사 얘기는 아직 나오질 않았습니다. 1일날 취임식하고 2일날 약속해서 만났죠. 검찰 인사와 관련해서 장관과 총장이 교실에서 협의한다. 그런 비난도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거를 피하고 싶었고, 이제 이 얘기를 하나씩 차례로 만나볼까요? 지난번 상견례 이후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윤 총장이 그제 검찰 인사와 관련해서는 처음으로 만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박범계 장관의 목소리부터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1일날 취임식하고 2일날 약속해서 만났죠. 공식적으로 만났고요. 인사에 관한 일반적인 원칙, 기준에 대해서 대화를 나눈 거고, 앞으로 한 차례 더 만날 예정인데요. 그때는 이제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만나려고는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자리와 또 사람과 관련된 그것은 확정된 게 아직 없고요. 그것은 조금 더 가다듬어야 될 것 같고, 지금 현재로서는 역시 이제 검찰 개혁과 인사가 관련이 있습니다. 그제 만난 것으로 알려지고 있거든요. 근데 장혜철 평론가님, 오늘 또 만난다는 얘기도 있는데 실제로 핵심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교체되냐 유임되냐 이 부분인데 윤 총장과 박범계 장관이 여기서 좀 이견이 확실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우선 나머지 두 명 이야기 먼저 하자면 법무부 검찰국장은 법무부 장관이 원하는 사람 앉히는 게 원칙이라고 봐요. 반면 대검 형사부장 같은 대검의 간부들은 윤 총장이 수족처럼 부려야 될 측근이기 때문에 윤 총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서울중앙지검장 같은 경우는 검찰총장의 의견을 더 우선해야 되느냐, 법무부 장관의 의견을 우선해야 되느냐, 저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이 부분 무조건 윤석열 총장 의견 들어줘야 된다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더 이상 서울중앙지검장의 직위를 수행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심각한 상태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교체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제가 앞서 지난번 탑10 시간에도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이미 조직 장악에 실패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의 1차장과 2차장이 이 이성윤 중앙지검장을 찾아가서 퇴진을 요구했다는 보도가 나왔었고요. 그 이후로 1차장은 교체가 되었죠. 또 한동훈 검사장 무혐의와 관련해서 수사팀이 전자결재를 이 중앙지검장의 허락을 득하기 전에 전자결재를 올리는, 어떻게 보면 검찰 입장에서는 하극상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하극상까지 벌어질 정도로 이성윤 중앙지검장의 수사 지휘를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해당 부서를 지휘하는 2차장도 일선 수사팀의 의견에 동의한다는 뜻을 밝혔다는 보도가 역시 나왔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이성윤 지검장이 기소 좀 이따 하자, 조사 더 하자고 기소를 늦추려고 했던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사건, 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선고되면서 기소를 빨리 하자고 했던 수사팀과 나머지 사람들의 정당성이 입증이 되었습니다. 여러 부분에서 이성윤 지검장 같은 경우는 박범계 장관 법무부의 의견이 중요하다, 윤석열 총장 검찰의 의견이 중요하다가 아니라 본인 스스로 중앙지검장 자리를 맡을 수 없는 능력적인 한계, 역량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이 본인에게도 또 서울중앙지검에도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그런 부분 같아서요. 박 장관이 결단을 내리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박 장관이요, 윤 총장과 한 번 더 인사 문제로 만난다고는 했지만 이런 기준을 세웠습니다. 목소리 연이어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검찰총장 측은 이것이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협의에 가까웠다 이렇게 주장을 해왔고, 법무부 장관 측에서는 이것은 의견을 듣는 역사적 연역이 있기 때문에 의견을 듣는 것이다, 협의와는 다른 것이다. 조직 안정에 대한 그 검찰 내부, 총장을 비롯한 검찰 내부의 어떤 요구들이 강한 것 같습니다. 검찰 개혁과 조직 안정이라는, 저는 두 가지가 서로 상반된다고 보지 않아요. 또 과거 법무부 장관을 지내신 박상기 장관님, 또 조국 장관님, 또 추미애 장관님, 이런 분들이 해왔던 형사 공판 검사들의 우대, 이런 원칙들은 유지를 하려고 합니다. 김경진 의원님, 핵심은 이건 것 같더라고요. 제가 생각하는 해석 기준은 명확하다. 협의는 아니고 윤 총장 의견 청취다. 이거는 원론적이고 법상으로 맞는 얘기라고 하더라도 단의 선택만 다르지 결국 추미애 장관 때와 똑같지 않냐라는 지적도 있는데 동의를 하십니까? 그런 거죠, 법에는 근데 사실은 협의라고 돼 있긴 해요. 그러니까 이제 협의의 함의가 뭐냐, 그 협의가 정말 의견만 듣는 거냐, 아니면 진짜 의사를
요구를 들어주는 거냐 이제 뭐 이런 건데 어쨌든 지금 검찰청법의 이념은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아요. 큰 틀에서 보면 검사나 검찰총장은 국민의 투표에 의해서 직접 선출된 권력이 아니기 때문에 인사권은 직접 선출된 권력에 의해서 인사권을 마음껏 행사해서 한동훈 검사장처럼 1년에 3번씩 이리 던지고 저리 던지고 저리 던지고 하는 것은 선출된 권력이 할 수 있는 권한이로되 예. 구체적인 사건의 수사 지휘는 독립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검찰총장에게만 맡긴다. 다만 그게 도저히 참을 수 없을 정도로 문제가 있을 때는 예외적으로 법무부 장관이 개입할 수 있는 통로를 둔다. 예. 이 정도예요, 보면. 그래서 선출된 권력인 어떻게 보면 정치 권력의 인사권, 그리고 선출되지 않은 권력인 검찰 권력의 수사권, 이걸 절묘하게 균형을 잡도록 해놨는데 실은 대부분의 검사들이 1년에 한 번씩 인사이동을 하고 또 다 부장검사하면 차장검사하고 싶고 차장검사하면 검사장 하고 싶고 이러니까 인사권에 훨씬 목을 매죠. 그래서 정권하고 항상 결탁하는 배후에서 통화를 하고 민정수석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검사들이 보수 정권 시절에도 있었고 진보 정권 시절에도 있었고 지금 문재인 정권 시절에서도 저 윤석열 총장 징계하려고 하는 과정 속에서 부역했던 그 검사들을 보면 면면히 보면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 때문에 저렇게 어떻게 보면 절묘하게 권한을 분산해 놓은 것도 문제가 있다. 역시 부족하다고 생각을 해서 미국 같은 데는 검찰총장 직선제하는 나라도 있고요. 예. 프랑스 같은 데는 그 지방의 검사장으로 한번 임명을 하면 미국 대법관처럼 그냥 종신제로 그냥 이렇게 하는 나라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역시 또 다른 문제점들이 있긴 있어요. 그래서 인간이 만든 제도이기 때문에 어떤 제도든 간에 한계는 있는데 우리나라 제도가 이렇게 수사에 대해서는 검찰총장에게 전권을 주고 인사에 대해서는 정치 권력에게 전권을 준 거는 그런 이유 때문에 만들었는데 그것 역시 부족하고 속된 말로 저기 법무부 장관이 추미애 장관처럼 그냥 그대로 인사를 똑같은 방식으로 하겠다 그러면 사실 말릴 방법도 없습니다. 내용 쭉 잘 들었는데 네. 김경진 의원이 아까 말씀하셨던 윤 총장 징계 관련해서 일부 부역했던 뭐 좀 봐야겠다. 검사 고위 관계자들이 말씀하셨는데 그 고위 관계자가 뭐 주도했거나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순화가 가능하시겠죠. 알겠습니다. 이성윤 지검장의 유임을 두고 박 장관과 윤 총장이 이견을 보이는 건 뭐 분명해 보이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여당에서는요. 이성윤 지검장을 오늘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관련 목소리부터 잠시 듣고 올까요? 대검 반부패 부장한테 윤석열 총장 뺀 조국 특별수사팀 만들자고 제안한 적 있죠. 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법무부와 대검과 주요 부서와 수시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왜 윤석열 총장을 빼야 했죠? 제가 드릴 말씀 많지만 이 사건으로 수사 중에 있어서 결국 계속해서 서초동의 중심에는 이성윤 지검장의 거취가 있는 것 같은데 이도원 의원님 오늘 김종민 의원이 오늘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성윤 서울지검장 쫓아내면 검찰개혁이 후퇴한다 이런 취지의 말을 했어요. 뭐 납득을 좀 하십니까? 우선 김종민 의원은 그 당의 그 수석 최고위원격입니다. 그래서 김종민 의원이 저 발언이 아마도 당의 입장 그리고 아마 그 정권의 입장일 겁니다. 이성윤 쫓아내면 검찰개혁 후퇴한다. 검찰개혁이 그 문재인 정권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 의미로 쓰이는데 여기서 지금 김종민 최고위원이 말한 검찰개혁은 윤석열 견제에 실패한다. 아마 이런 뜻일 겁니다. 그래서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꼭 예뻐서라기보다는 지금 물러나면 윤 총장한테 밀리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래서는 안 되겠다는 거고 특히 최근에 그 윤 총장이 업무에 복귀한 다음에 월성 1호기 그 조기 가동 중단 사건 그다음에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 이런 현 정권에 대한 수사를 지금 밀어붙이기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든 막아야 된다 이런 그 의지가 큰 것 같고 표면상으로는 지금 그 인사 문제로 박범계 장관하고 윤 총장이 조금은 이제 갈등 단계에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지만 본질적으로는 그 추미애 윤석열 시대나 박범계 윤석열 시대나 달라진 게 없습니다. 윤석열 총장은 현 정권을 수사하려고 하고 지금 법무부 장관, 전직 법무부 장관, 현직 법무부 장관 그 뒤에 있는 정권은 어떻게든 그 수사를 막으려고 하고 이게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예전 추장관 추윤 갈등과 그렇게 그러니까 달라진 건 없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김관욱 교수님. 네. 뭐 이성윤 쫓아내면 검찰개혁 후퇴한다는 뭐 이 발언도 있는데 또 반대 의견도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다음 장을 볼게요. 실제로 그 이성윤 지검장이 심재철 검찰국장 의혹을 수사하는데 이거를 심재철 국장 직속 부하에 배당한 것.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있음으로써 뭔가 이 수사의 동맥이 끊긴다라는 게 일각의 시간도 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 시각을 가질 수 있죠. 그런데 일단은 지검장, 사건 배당은 지검장의 고유 권한입니다. 그래서 그걸 뭐 어떻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건데 저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공수처가 가져가면 돼요. 이런 건. 그러니까 공수처가 가져가면 이런 논란 없죠. 근데 어쨌든 간에 뭐 누가 가져간다, 누가 그걸 배당받는다 해가지고 그 사건이 달라진다라고 우리한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이 부분은 검찰이 그만큼 사조직화돼 있고 편이 갈려져 있다는 그런 상황을, 현실성을 그대로 얘기해 주는 것 자체가 사실은 문제가 있다는 거죠. 검찰 내부에. 이것도 우리는 고쳐져야 된다. 검찰이면 누구나 검찰인 것이고 예. 그런 것이지 그걸 뭐 이 사람은 사건을 달리 처리하고 저 사람은 달리 처리한다는 그런 시각을 갖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고 저는 뭐 이성윤 이 지검장은 유임될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이미 이제 윤석열 총장이 야권의 상징어가 돼 있는 것처럼, 예. 즉, 뭐, 여권의 대척점의 상징처럼 돼 있는 것처럼, 지금 이성윤 지검장은 윤석열 총장의 대척점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저는 정치적으로도 뭐, 인사권이 대통령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아마, 뭐, 유임시킬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봅니다. 유임될 가능성이 크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좀 이 주제 정리하기 전에 조금 전에 들어온 소식도 짧게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월성 원전 수사 중인 검찰이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오늘 오후에 확인이 됐습니다. 김경진 의원님, 질문 하나만 짧게 하고 넘어갈게요. 만약입니다만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이게 백운규 전 장관이 구속이 된다. 그러면 이 청와대를 겨냥한 윗선 수사에도 탄력이 붙겠죠? 당연히 수사를 해야겠죠. 그게 이제 혐의가 인정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 그 부분은 이제 수사 결과에 따라서 밝혀지겠지만 어쨌든 백 장관 같은 경우는 밑에 직원이 이제 보고서 가지고 오니까 인위적으로 지금 조기 폐쇄하는 쪽으로 보고서를 고치라라고 거의 뭐 강요를 했다고 하는 것들이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 상황만 가지고 보면 백 장관은 구속이 되든 안 되든 개입을 한 것은 이제 허위 평가에 개입을 한 것은 분명한 것 같고요. 네. 청와대 내부에서 그러면 허위 평가를 하라고 구체적인 지시를 했는지 또는 밑에서 산자부에서 허위 평가를 할 것이라고 어느 정도 예상을 하면서 지시를 했는지 이런 부분들이 향후 수사의 초점이겠죠. 알겠습니다. 원전 수사 관련된 속보까지 백운규 전 장관의 구속 위기에 놓였다는 소식까지 저희가 하나하나 전해드렸습니다.